안녕하세요. 네, ESC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매주 진행되고 있는 이 매스 위클리 세미나가 오늘로 벌써 6번째인데요. 이렇게 꾸준히 계속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진행되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AP 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AP 스탯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임사랑 선생님께서 바이오와 AP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프리카를 설명드리면서 이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쁜 국화꽃이 피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쩍새가 프리칼 이전의 수학이라면 이 에피칼하고 스탯은 이 만개한 국화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0년간의 수학 공부를 한 것에 대한 뭐랄까요? 결정판이다.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수학에 해당되는 과목이 어떻게 이제 추수에 해당되는 과목이 바로 에피칼과 스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학 원서에서 나중에 사정관들이 제일 먼저 보는 수학 과목들이 바로 이 칼하고 스탯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하는데 어떤 데 중점을 두면 좋을지 한번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P 칼큘러스인데요. AP 칼큘러스는 크게 커리큘럼이 4개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레귤러 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AP 칼 AB와 BC가 있고 그 다음에 멀티베리에이트 칼큘러스가 있죠. 레귤러 칼은 AP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그냥 1년 동안 수강을 하는 것이지 다른 AP 과목들처럼 5월달에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레귤러 칼큘러스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에서는 청라 알튼 정도가 이 레귤러 칼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P 과목 중에는 이제 AB와 BC가 있는데요. AB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일단 쉽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문과 미적분 정도, BC는 이과 미적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C 안에는 AB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큘러스 BC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 2학년 내지 한 3학년 과목에 해당되는 멀티베리에이트 칼큘러스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에는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고요. 한 TIS 정도가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멀티베리에이트 칼큘러스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멀티베리어블 칼큘러스까지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전에 해당되는 이 칼큘러스 BC 과목들은 반드시 수강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 놔야 그 다음에 멀티베리어블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통 비율로 치면 이렇습니다. 수학이 조금 힘든 학생들 하위 1-20%가 레귤러 칼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을 비롯해서 중간보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칼 AB까지 도달을 하고 BC까지 수강한 학생들은 한 상위 3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멀티까지 가는 학생들은 한 비율로 치면 한 3% 미만, 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 한 1에서 5% 학생들만이 이 멀티베리어블 칼큘러스를 수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다양한 AP칼 과목들 중에 내가 우리 아이가 어느 과목을 수강하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코스 셀렉션을 할 때 여러 가지들이 좀 고려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리칼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리칼 성적을 비롯해서 그 이전의 수학 과목들을 과연 어떻게 아이가 진행했는지가 에피칼 코스 셀렉션 할 때 어떤 내가 코스를 배정받는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별로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리칼 다음에 심지어 알지브라 2 다음에 BC를 허용해 주는 학교도 있고요. 물론 매우 드뭅니다만 그 다음에 레귤러나 아니면 에피칼 AB를 들어야지만 BC로 갈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인폴 같은 학교가 그렇죠. 레귤러나 AB는 없고요. BC만 개설이 되어 있어서 모든 칼큘러스를 듣는 학생들이 다 BC를 수강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AB와 BC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분하는 YIS나 KIS 같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SIS 같은 경우는 12학년에만 칼큘러스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AB도 많이 수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별로 그다음에 본인 처한 상황별로 선택해야 되는 AP 칼코스가 다를 수 있으므로 네, 이 부분 좀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주셔서 개별적으로 좀 어드바이스를 받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전공과의 연계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과 학생들만 사실은 BC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문과라고 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사회과학이 좀 주를 이루면서 그런 과목들이 사실은 이런 수학적인 모델링을 많이 하는 과목들이라 문과 학생들도 BC를 많이 수강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히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사실은 문과냐 이과냐 전공이냐 이런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 레벨의 학교냐가 사실은 에피카를 어느 레벨로 수강할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2019년 데이터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AB가 총 26만 6천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BC는 12만 7천 명이 시험을 봤고요. 네. 그런데 AB에서는 5점을 한 20% 내외로 주고요. 19.5%죠. 그 다음에 BC는 한 40에서 한 45% 정도 5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 아이비리그 정원이 몇 명이냐? 뭐 아이비리그에 스탠포드, MIT까지 해서 IB 플러스라고 하죠. 네. 아마 여기에 조금 준 아이비리그 학교, 노스웨스턴이나 아니면은 조지타운, 카네기 멜론, 존스 홉킨스 이런 학교까지 다 더해서 15개를 해도요. 이 AP칼 BC 응시 인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네. 아마 15개 학교 다 합해도 3만 명을 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BC 시험을 12만 7천 명이 봐서 45% 5점을 받는다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수학에서 조금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면 칼큘러스를 어느 레벨로 들어야 될지가 사실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점은 AB보다는 되도록이면 BC로 수강을 해서 BC로 졸업을 하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모든 학생들이 멀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1학년까지 해서 BC가 다 수강이 다 됐다면 그 다음에는 멀티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멀티를 수강해도 좋고요. 그게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존스 홉킨스나 스탠포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코스를 또 통해서도 멀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멀티라는 과목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BC까지는 가자. 제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런 코스 셀렉션을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좀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이 데이터의 기초에서 좀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AP칼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냐,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썸머에 AP칼 선행 수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썸머에 그 세션 1과 2로 나눠서 세션 1에는 AB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세션 2에는 AB 한 과목과 BC 한 과목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AB 수강을 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거의 100% 1년치가 선행이 다 가능하고요. BC 학생들은 저희가 한 60, 70% 이상은 좀 선행을 하자,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윈터에도 저희가 또 수업이 있는데요. 윈터에는 이제 그 적분에 해당되죠. 인테그레이션 파트서부터 나머지 30-40% 렉처가 진행이 되고 문제풀이를 준비하는 반이 12월 중순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이 한 2달 앞으로 다가온 시기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시험이 참고로 AP 시험은 3시간 15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시험이 길죠. 그래서 저희도 이 시기에는 수업 한 번 할 때 3시간 정도씩을 들여서 그 한 테스트를 다 완벽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주말반입니다. 저희가 주말반을 지금 굉장히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말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AP 과목을 여러 과목 수강하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까지 너무 스프링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서 한 12회 정도 수업을 해서 2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5월까지 진행되는 반이고요. 지금도 이제 나머지 6월 시험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풀이는 스프링이나 이게 위켄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학교별 GPA 수업은 저희가 또 따로 학교별로 모집을 해서 학교별로 또 이렇게 GPA를 쭉 관리하는 클래스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P 칼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워낙에 어려운 과목이고 중요한 과목이라는 인식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아마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목은 바로 이 AP 스태티스틱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메이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좀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과목이 AP 스태티스틱인데요. AP 스태티스틱 과목을 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약간 좀 가볍게 한번 제가 퀴즈를 하나 한번 내드릴 텐데요. 혹시 영화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인데요. 첫 번째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짜라는 영화도 있네요. 완벽한 타인, 택시 운전사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살짝 10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영화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들에는 어느 특정한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바로 유해진이라는 이 배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이 AP 스태티스틱과 매우 특징이 유사한 유사한 배우라 제가 한번 비유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여기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해진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배우가 주연인 영화도 있고 조연인 영화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죠. 이 스태티스틱이라는 과목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학문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뒤에서 백업 정도를 해주는 과목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AP 스태티스틱이 굉장히 많은 문이과 과목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저 자신도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수학도는 아니었고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경제학도였습니다. 사회과학도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이제 에피스태티스틱을 경제학에서는 거의 스태티스틱을 전공하는 학생의 한 반 정도 이상은 부전공 이상으로는 마이너 이상으로는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스탯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스탯이라는 과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기사인데요. 이게 2012년 2월 16일에 포브스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약간 자극적이긴 한데요. 한번 보시면 이 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들어있죠. 어떤 티네이저 걸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빠보다 먼저 한 존재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뭐죠? 타겟입니다. 타겟. 여기서 말하는 이 타겟은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그 그룹이죠. 뭐냐면은 미국에 아마 뭐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타겟이라는 건 굉장히 큰 월마트 같은 슈퍼마켓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있죠. 근데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타겟이 부모님보다 그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타겟은 어느 한 특정한 소비자가 어느 한 크레딧 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내역들을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의 신상 정보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 다음에 성별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벌써 2012년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게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셔도 그 어디에 계신지 사실은 구글은 알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어떤 구글에서 나온 앱을 사용하신다면 그 안에 위치 정보들이 쭉 기록이 되고요. 예전에는 제조업들이 거의 기업 순위를 매겨보면 1등에서 5등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IT 기업들이 굉장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스태티스틱이 오히려 미적분보다 어떻게 보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학문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를 좀 반영해서 이 학문적으로도 뭐냐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께서 지금 다 대학 나오신 분들은 또 전공이 다 있으셨겠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정치 외교나 국문학 혹은 어문학이나 문학사학, 철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꽤 비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누가 철학이나 국문학이나 국제관계학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렇습니다. 이 문과라고 해서 뭐 이런 데이터나 수학을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경영학이나 마케팅, 재무 같은 상경 계열이나 경제나 심리, 교육, 저널리즘 같은 사회과학 계열에서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직관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후에 통계학적으로 검증하는 이런 방법들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통계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돼서요.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매년 22만 명이 이 스태티스틱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혹시 칼이 기억이 나시나요? AB가 26만 명 정도고요. BC가 13만 명 정도였는데 이미 AP칼 BC보다도 스태티스틱 수강생이 2배 가까이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AB와 BC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스태티스틱을 수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태티스틱이 더 이상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학문이 아니라 거의 학문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점수 분포를 좀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반면에 5점 비율이 14.7%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임사랑 선생님께서 바이오나 캠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이 바이오나 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일 어려운 수학 과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14.7%라는 숫자는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게 이 뒤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2점이나 1점도 합하면 40%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니어가 많이 듣는 과목이라 대학이 결정된 후에 AP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좀 허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14.7%보다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는 할만하다. 그리고 좀 특징이 보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2챕터인데요. 저희가 하루에 한 챕터씩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중간에 약간씩 어려운 파트만 잘 넘어가면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AP 스태티스틱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수학하고 관련돼서는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SAT가 USAT로 바뀌면서 수학 과목들도 굉장히 많이 개편이 됐는데요. 혹시 제 그 SAT 세미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SAT가 800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태티스틱 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IB가 또 시험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바뀐 IB의 첫 번째 시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IB가 기존의 방식에서 AA와 AI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이 AI라는 과목이 바로 스태티스틱을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개설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AP칼을 보통 12학년에 수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AP 스태티스틱을 수강해야 되기 때문에 칼을 11학년으로 좀 당겨서 수강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이도 역시 이 AP 스태티스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AP 스탯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스케줄은 거의 뭐 아까 칼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여름에 한 렉처의 60-70%를 진행을 하고 겨울에 나머지 30-40%, 그 다음에 스프링과 위켄드를 통해서 기출문제 풀이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좀 하나 홍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ESC에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테스팅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시험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칼이나 스택 같은 경우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1 같은 경우는 기존의 페이퍼 시험이지만 2나 3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에 맞춰서 온라인 테스팅 시스템을 좀 완비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치신 후에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여한 비밀번호를 이렇게 넣으면 시험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포맷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위에서 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쭉 풀어서 답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 시험입니다. 예. 주관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자기 답안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네,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죠. 네, 이제 제가 학생들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수업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문제를 몇 퍼센트 학생들이 틀렸는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학생이 어떤 특정 문제에서 몇 분의 시간을 소비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오답을 가장 많이 고르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세세하게 기록이 돼서요. 이게 이제 수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지금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관식 같은 걸 이제 제출을 하면 제가 이렇게 전자노트로 첨삭을 해서 학생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매번 이렇게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점 레벨의 몇 점인지, 로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주관식, 객관식 점수 분포나 간단한 코멘트까지 해서 이렇게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조금 이따 임상환 선생님 발표 마치시고 Q&A 진행을 할 텐데, 네, 혹시 뭐 Q&A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좀 뭔가 더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상담에 임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진행되고 있는 실라버스는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 세미나가 7번 진행될 예정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6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IB 매스 관련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었는데요. IB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이 오셔서 저희가 IB 수학뿐만 아니라 IB, 캠바이오, 그 다음에 이콘, 다른 과목들까지 해서 IB 세미나로 좀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고요. 날짜는 조금 조정이 돼서 아마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화요일 아니고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으로 해서요. 제가 새로 날짜를 선생님들하고 지금 조율 중인데 그때 좀 수학도 포함해서 IB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학 세미나는 진행되지 않고요. IB 전체 세미나에서 수학도 설명을 드리겠고 날짜는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발표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임사랑 선생님 나오셔서 에피캠과 바이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ESC에서 이번 여름에 이제 바이오하고 캠을 가르치게 된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AP 바이오하고 AP 캠하고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듣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AP 바이오하고 캠을 이제 저희가 가르치게 돼서 네, 다시 이제 저희가 스크린을 공유해 드렸고요. 네,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바이오하고 AP 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 바이오가 이제 대부분의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10학년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10학년 친구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1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10학년 때 한 80% 정도의 친구들이 한다면 한 나머지 이제 친구들 같은 건 12학년 때 하는 추세고요. 10학년 때 안 들었다고 하면 11학년 때는 약간 그렇게까지 많이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AP 바이오는 이제 들어보셨다시피 워낙 악명 높은 이제 시험이죠. 이제 앞에서 기종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AP 카라고 완전히 대조적으로 전 세계 6%만 이제 5점을 받는 약간 AP 바이오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작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피직스 1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AP 바이오가 악명이 높은 이유가 이제 어떤 건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P 바이오나 AP 캠이나 뭐 AP 칼이나 AP 이제 스테이스나 웬 AP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죠. 그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6월달 이후에는 서브젝트 테스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AP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몇 년 뒤에는 뭔가 얼터네티브 버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대안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8학년 이후의 친구들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바이오를 잘한다, 캠을 잘한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AP 스쿨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하나 더 하면 이제 US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AP US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시간에 있는 이제 IB랑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AP 바이오 같은 경우나 AP 캠이나 서브젝트 테스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P 같은 경우는 딱 조 파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셀, 제네틱스, 이볼루션, 이콜로지. 그래서 이제 휴먼 바디 섹션이 좀 많이 안 들어가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분류학이 안 들어가고, 플랜트라고 해서 보타니스트의 플랜트죠. 식물학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IB 친구들하고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곳이 바로 그렇고요. 왜냐면 AP 바이오가 옛날에는 그 섹션들 다 들어갔는데 1년 동안 그 섹션들을 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라고 해서 범위가 좀 줄어들어서 올해 이제 AP 바이오가 가장 이제 최종본이 됐어요. AP 바이오는 올해 좀 리바이즈가 돼서 약간 조금 새로운 버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리덴탈이나 풀메드나 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AP 바이오를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팜 같은 경우는 약대 같은 경우는 옵셔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프리덴탈이나 프리메드 쪽은 AP 바이오를 거의 100%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라고 하면,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AP 바이오는 어머님들이 다 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이제 애들을 못 봐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AP 바이오 이제 실제 시험이었고요. 이 AP 바이오보다 올해 AP 바이오는 이거의 한 2배 정도 더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P 바이오는 리딩을 굉장히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퍼 추론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세 번째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이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매칭을 조금 잘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바이오는 무조건 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의 그 중간 정도가 바로 AP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한국 친구들이 많이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귤러 바이오나 아너 바이오도 다 이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외우는 것보다는 약간 어플라이라 하고 실용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AP 바이오로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죠? 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학교별로 조금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SIS 같은 GPA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특히 AP, SIS 같은 AP US를 하는 친구들이 어렵다고, AP 바이오가 어렵다고 약간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AP US가 더 어렵고요. AP 바이오는 작년에 학교 선생님이 좀 바뀌셔서 그런 착오가 있었죠.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바뀌시면 이제 어디서 낼지가 좀 미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트라이얼 에러 때문에 1학기 성적이 조금 힘들었던 것 뿐이고요. 2학기 성적부터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KIS는 GPA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KIS 친구들 거의 80%가 GPA 때문에 AP 바이오를 10학년 때 듣죠. 그래서 GPA는 굉장히 조금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은 AP 준비가 그만큼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GPA에서 A를 받기 때문에 AP 바이오도 당연히 이제 5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머님들이 좀 늦게 준비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AP 점수로 보면 SIS보다 KIS 친구들이 조금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은 편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YS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레귤러 바이오 하셨던 분이 AP 바이오를 하셨고 그 전에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이제 새로운 학기부터는 새로운 선생님이 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존 선생님처럼 기존에 있던 자료에서 나실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만드실지 그거는 좀 미묘하긴 합니다. 근데 YS는 워낙 빨리 나가는 학교라서 약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세인폴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악명 높죠. 1년 과정을 1학기 때 다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준비를 좀 하셔야지 안 하시면 GPA가 굉장히 힘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딩 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AP 코र्스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바이오 뭐 301, 뭐 캠 301 이런 식으로 해서 코र्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고 아널 캠을 듣는데 AP 캠 레벨까지 가르치시기 때문에 약간 아널 이제 바이오를 듣더라도 AP 바이오를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애가 바로 AP로 가도 되냐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이오 같은 그게 조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컨셉션을 하고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레귤러를 안 하고 이제 AP로 바로 들어도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어 하지는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이제 추리 추론 능력과 리딩 어빌리티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GPA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AP를 위해서는 저거를 이제 좀 따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성적이 나오는 게 AP 바이오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GPA를 하면 이제 AP까지 커버가 되는데 AP 바이오가 워낙 악명 높고 워낙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퍼펙트하게 준비를 해주는 학교들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학교들이라서 웬만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GPA는 조금 GPA대로 이제 따라가시고 내년에 AP 되기 전에는 조금 AP 바이오는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름방학은 100%다 커버하는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학교 선생님은 챕터 1부터 나가시고 어떤 학교 선생님은 챕터 12부터 나가시고 어떤 학교 선생님은 챕터 8부터 나가시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 커리큘럼이 많이 다릅니다. 앞에서부터 나가신 학교, 뒤에서부터 나가신 학교, 중간부터 나가신 학교. 어떤 선생님은 앞에는 너네들 레귤러 했으니까 아니까 중간부터 나갈 때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애들이 1학 9학년 때 했다는 거를 전제하에 10학년 거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9학년 때 잘해놓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100%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리피트하고 프랙티스를 계속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AP 바이오를 말씀드렸으면 이제 AP 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AP 캠도 약간 AP 바이오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전 세계 10%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원래 8%인데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점은 AP 캠 같은 경우는 퀘스천 타입이 좀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되어 있어서 픽스되어 있고 거기서 엘레멘트나 이제 이런 것들만 바뀌는 편이라서 약간 조금 이 그래프가 뭐를 미닝한지를 알게 되면 약간 좀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AP 캠 같은 것도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 솔브라고 하죠. 단순 계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랩 퀘스천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럼 우리 아이가 랩을 안 하면 못하냐라고 하면 랩을 하는 거에 유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옆에 이제 제가 써져 있는 그 이 문제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프로시저나 아니면 스텝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분석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어머님들. 그래서 MCQ라고 하죠. 멀티플 초이스는 보통 친구들이 굉장히 쉬워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제 FIQ가 좀 많이 어려운 편이라서 AP 캠 같은 거는 내가 5냐 4냐 그거에 대한 기준은 바로 FIQ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FIQ를 공부를 시키는 게 조금 채점하시기가 귀찮겠죠. 당연히 멀티플 초이스보다. 그렇기 때문에 FIQ를 좀 나중에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년 3월, 내년 2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캠만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캠 같은 데 보면 실학년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한 5과목, 4과목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하면 그때 돼서는 약간 캠에만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아니면 여름방학부터라도 계속 이제 주간식 FRQ에 노출이 되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prepar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도 100%다 나가요. 왜냐면 AP 캠도 아까 전에 바이오하고 비슷하게 학교 선생님들마다 앞에서부터 나가시는 학교들 선생님들 아니면 이제 중간부터 나가시는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점핑해서 막 갑자기 챕터 9였다가 챕터 12가 되고 막 이렇게 나가시는 선생님들 되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KIS는 워낙 또 악명 높습니다. AP 캠이. 그래서 이제 AP 바이오로 한 친구들이 11학년 때는 AP 월드 쪽으로 가는 편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GPA를 워낙 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AP 캠 KIS는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SIS도 KIS만큼 악명 높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SIS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합리적인 선 안에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시간 좀 투자하셔야 되는 과목이고 YS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또 그러니까 진도를 굉장히 빨리 빼시는 편이시긴 해요. 약간 그래서 이제 YS 이 세 명의 학교가 좀 악명 높은 AP 케미스트리 GPA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딩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거는 11학년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치오트나 이런 친구들은 아니면 10학년 때 보는 그로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초트나 이제 그로톤 같은 경우는 이제 AP 자체가 있기보다는 뭐 honor 캠이라든지 뭐 3G1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그냥 AP 코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10학년 때 바이오 대신 캠을 좀 빨리 보는 편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더블업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올해 이제 AP 캠 같은 경우는 9학년짜리 친구들도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보다는 저학년 때 약간 매스 스킬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과목이긴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학년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만약에 AP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캠이 좋을까 바이오가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저학년이면 매스 스킬이 된다는 가정하에 저는 캠을 더 추천해 드리기는 합니다. 바이오는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리딩 어빌리티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more information 같은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AP 바이오하고 AP 캠 썸머 저희 프로그램은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100% 준비를 하게 있고 그다음에 랩 리포트 같은 거는 한 두세 개 정도는 쓰는데요. AP 코र्스에서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랩 리포트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아예 레귤러 때 더 많이 써요. 왜냐면 AP 때는 진도 나가는 게 워낙 빡세기 때문에 약간 1년 코스를 해서 애들이 시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AP 랩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고 어떤 학교는 또 KS, AP, 캠 같은 건 또 랩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조금 유니크하신 편이고 보통 선생님들 같은 랩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중요한 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뤄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P를 조금 미리 이제 썸머에 하시면 좋은 점은 내년에 이제 우사부하고 US 이제 케미스트리 올림피아가 있죠. 이제 저희도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올림피아드 반이 이제 준비돼서 열릴 정도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6명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어머님들이 저학년 어머님들이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이 바이오 올림피아드는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9월 달부터 좀 준비해서 내년에 이제 2월 달에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서 9학년에서 이제 10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 우사보하고 US 이제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 때문에 썸머 때 AP를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AP를 들어야지 9학년 때 이제 9월 달부터 올림피아드 반에 컨셉 반이 들어와서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조건하에 더 깊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로컬 exam하고 세미파이널까지 저희도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파이널리스트까지는 저희가 학원에서 하기는 약간 좀 미묘하고 저희도 이제 로컬 exam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이제 세미파이널까지만 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고 나서 이제 랩이나 FAQ는 저희는 여름방학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주간식 문제도 계속 써봐서 어떤 포인트로 써야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아이비와 함께 해서 올림피아드는 더 깊게 그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같은 건 이제 AP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거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게 됐고요.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 학원이나 이제 이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제 기숙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여쭤봐 주셨던 어머님이 계셔서 약간 네 위에 보면 약간 IB 캠하고 바이오를 이제 하이레벨 7점을 이제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네 그쵸 약간 어느 학교인지 조금 약간 가늠이 되기는 한데요. 이제 IB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코스고 워낙 이제 쓰는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에 쓰시는 퀘스천 뱅크 시스템으로 약간 문제를 쓰시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퀘스천 뱅크 시스템으로 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퀘스천 뱅크를 풀다 보면 그 안에서 약간 조금 리피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IB 같은 건 또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약간 좀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고 파트 3가 있는데 파트 1 같은 건 AP보다는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파트 2하고 3에서 파트 3가 조금 더 약간 좀 깊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쓰는 것들도 워낙 많고요. 약간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학원에서 여름방학 때 커버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저희도 이제 18기 때 대부분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아는 거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IB 7점이 이제 되게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퀘스천 뱅크를 사용한 이제 자체 교재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도 저희도 이제 조금 중요하게 다른 이제 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쓸 거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도 만약에 내신반이 열린다면 내신반은 이제 저희가 열릴 거고 만약에 내신반이 안 열린다면 이제 제가 여름방학 때 했던 친구들한테는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내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써놓고 제가 드리프 정도를 써놓고 제가 에디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와주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써라 막 이러면 제가 약간 그건 안 된다라고서는 말씀드리는 편이긴 한데 아이비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피키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바이오 선생님이 좀 더 이제 스트릭하시든지 엄격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피키하시든지 아니면 케미스트리 선생님이 피키하시든지 스트릭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맞춰서 약간 조금 저도 에디팅하기는 하긴 하는데 저 리포트가 막 만점이 계속 나오기는 조금 힘들기는 하긴 하죠. 그래서 체드윅하고 SFS 친구들이 약간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SF나 체드윅 학생들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B 쪽 같은 거는 개인으로 조금 많이 하든지 아니면 팀으로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나오시는지는 조금 알고 있기는 하긴 하는데 최대한 이제 연방에 듣더라도 제가 끝까지 조금 책임을 지고 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할 예정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IB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조금 따로 세미나로 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IB 코र्스가 어떻게 저희가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학 Q&A를 네. 네. 혹시 뭐 에피칼이나 에피스탯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를 좀 풀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공지를 하나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에 IB 매스랑 IB 캠 바이오를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IB 관련해서는 조금 종합적으로 좀 다른 과목까지 같이 연계해서 질문들이 좀 있으시다고 해서요. 저희가 날짜를 좀 따로 잡아서 IB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뭐 이콘이나 다른 과목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정돼 있는 거는 진행하지 않고 그 주에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해서 저희가 공지가 한번 다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 수학 과학이 아니라 IB 전체 세미나로 좀 확대해 가지고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제대로 준비해서 부모님들 찾아뵙겠다. 예, 그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립니다. 네. 자, 슬라버스요. 네, 슬라버스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슬라버스는 지금 아마 셀폰으로 보고 계시면 제가 보내드려도 확인이 잘 안 돼서요. 슬라버스는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올려놓진 않았거든요. 조금 한두 개 바꿔야 될 게 좀 있어서요. 그래서 슬라버스는 일단 네, 제가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느 과목 슬라버스 혹시 원하시죠, 아버님?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슬라버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조금 손을 봐야 되긴 하는데 이 순서는 네, 매스요. 네. 일단은 매스는 이번에 두 개를 나눠서 진행합니다. AB와 BC를 진행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AB와 BC를 나눠서 진행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세미나라 제가 슬라버스를 원래 세미나 때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내용 말씀드릴 게 많아서 슬라버스는 직접 보여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15번 AB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AB는 거의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이번 여름에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리미서부터 이 앞에 있는 이 7번 정도가 우리가 흔히 미분이라고 하죠. 예, 늘리비리브 파트고요. 나머지 8번째서부터 14번째, 나머지 또 이 7번의 수업이 적분이라고 하는 인테그레이션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어땠는지 한번 프랙티스 테스트를 진행해서 이렇게 15번 진행하고요. 요건 이제 제가 세미나 마치고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텐데요. 저희가 원래는 기존에는 15회 3시간 수업으로 해서 10회까지는 AB, 그 다음에 나머지 BC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일단은 이 전반부에는 이렇게 AB 수업만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 BC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BC 수업은 저희가 후반부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반부에 4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예, 후반부에 4주 동안 이런 토픽들로 쭉 4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BC 파트만 듣길 원하시는 학생들은 두 번째 세션에 이 두 번째 세션에 이렇게 BC만 또 따로 하는 수업이 있다. 요거는 이제 AB 파트는 빼고 BC에서 우리가 보통 C 파트라고 얘기하죠. 네, AB를 이미 시험 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GPA를 위해서 이 BC 파트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4주 12회 하는 수업이 또 따로 개설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여기 날짜랑 조금 바꿔야 돼서 이것만 조금 정리해서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네, 오늘 조금 이렇게 그 아까 처음에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예, 그 부분 죄송하고요. 네, 저희 쪽에서 제가 사실은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체크를 하는데 별 이상 없이 잘 작동하다가 막상 또 가장 중요한 실전에서 이런 실수가 났네요. 제가 오늘 세미나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프런트에 전달을 해놓겠습니다. 혹시 뭐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